네, 오랜만에 반가운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타리아 캠핑카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타렉스로 제작이 된 캠핑카입니다. 2016년식 이제 스타렉스로 제작된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중고차를 구매해 오신 다음에 저희 캠핑하실에 제작을 맡겨주셨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특히 스텔스 모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외부에는 아무것도 부착을 하지 않은, 그냥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평범한 그냥 검은색 스타렉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차량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캠핑카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관 살펴보시면서 캠핑카 소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 캠핑하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016년식 모델을 캠핑카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12인승을 기반으로 3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저 2열 쪽에 저런 모습으로 싱크대 들어간 것도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50L짜리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저기 싱크볼도 강화유리 덮개로 덮여져 있고, 저희 캠핑하실에서 꽤 많이 보던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의 구조가 살짝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침상의 구조는 저희가 전에 이미 보여드렸던 구조이고요. 이 침상의 구조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 벽면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보시면 12V 시거포트 1개와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리 수납 공간과 문을 열 수 있는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까지 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내장재를 뜯어내고 이 안쪽까지 이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는 이제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입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도 판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 밑에 워싱 넣는 공간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입니다. 다음으로 배전판입니다. 배전판은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전판에 있는 불빛 있잖아요. 초록색 불빛, 파란색 불빛이 그냥 이 낮에 봤을 때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데 밤에는 취침에 좀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덮어드린 거고요. 요 위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메인 버튼이 있습니다. 메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꺼놓으시면 캠핑카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포트 1개가 있고요. 12V 시거포트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판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 배전판이어서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켜져 있는 상태고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파란불로 바뀌면서 이렇게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이동 히터 컨트롤러도 있는데요. 무이동 히터 컨트롤러는 이렇게 아크릴판이 덮여있는 상태에서도 꾹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적상기가 있습니다. 적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초록불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불이 좀 상당히 강한데 이거는 위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에도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크릴판으로 뭐 따로 덮거나 이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20V 컨센트 2구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수석 쪽 벽면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벽면에는 이렇게 상판에는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컵홀더가 조금 큰 컵홀더고 뒤에 있는 컵홀더가 작은 컵홀더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컨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에어컨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 배전판에서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날이 상당히 덥거든요. 차 내부 온도가 37도, 그리고 지금 온도가 34도. 사실 지금 촬영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더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에 에어컨을 좀 틀어 놓으니까 그래도 지금 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도 견딜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아주 시원합니다. 좀 문 닫아놓고 좀 에어컨 틀고 있으면은 상당히 시원해질 것 같은데, 네,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온도가 그 냉풍강 온도예요. 그래서 이 차 안에 그 지나가는 이 에어컨 바람, 이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 21.7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처음 켰을 때는 37도였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650W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가정용 에어컨급의 그런 상당히 시원한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풍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눈곱 표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곱 표시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냉방인데, 모드 한번 눌러서 여기가 이제 일반 모드, 일반 송풍 모드 한 번 더 눌러서 취침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풍량이 2단까지 줄어들게 되죠. 취침하실 때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충분하다. 만약에 정말 너무 덥다, 내가 지금 캠핑하고 있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인지 그냥 중동 사막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풍량을 또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드에 상관없이 풍량은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모드 한 번 더 눌러서 에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풍량을 3단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역시나 이 모드에서도 풍량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객님께서 계신 이제 장소에 따라서 이 풍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온도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12V 시거 포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딱 드러내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되고,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침상이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상판을 이쪽으로 드러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밑에 수납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수납 공간에다가 이제 다리를 집어넣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반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침상을 활용해서 이 테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구조를 꽤나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뒤쪽 상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냐,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 침상 이 뒤쪽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같이 열게 하면은 이제 문 닫은 상태에서는 이거 안 열립니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얘만 이렇게 반대로 열리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내만 부착이 되는 게 아니죠. 이 테이블을 또 야외로 한번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군데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항상 보여드렸던 이 트렁크 쪽이 아직 설치가 안 돼가지고 조수석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뒤집어서 꺼내 보시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 쭉 빼주셔서 이게 구멍이 3개가 있잖아요. 원하시는 이 높이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딱 뒤집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트렁크 쪽에 있으니까 트렁크 쪽에도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조수석 쪽으로 가보면 2열 싱크대 쪽에 이런 식으로 고정장치를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 검은색 고정장치를 딱 걸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여기 이 구멍을 이렇게 눌러서 한 단계 낮춰주시면 이제 테이블 수평이 맞죠. 캠핑하시는 지형에 따라서 높이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큰 장점, 싱크대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싱크볼, 수전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외부 샤워기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를 하시기에도 괜찮고 뭐 물건을 닦으실 때도 괜찮고, 그래서 상당히 실용성이 높은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보시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져 있는 상판의 수는 조금 많은데요, 이 상판에도 다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트렁크와 침상 사이에 공간을 최대한 줄였고요, 뭐 짐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고, 이 침상의 길이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 이렇게 상판을 들어보시면 수납 공간입니다. 근데 이 수납 공간은 가운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이게 수납 공간은 하나고 상판만 2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 왼쪽 상판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펫이나 뭐 짐이나 이런 게 있어도 자연스럽게 딸라서 올라오게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제작이 된 상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상판을 들 필요 없이 이 왼쪽 상판을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편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서랍입니다. 이 수납 공간 자체가 커다란 서랍이에요. 파란색 핸들을 잡고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주시면 스틸로 제작된 서랍이 나오게 됩니다. 서랍은 저희가 항상 스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한 이유는 나무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나무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잡아먹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레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일과 이 나무를 같이 쓰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튼튼한 스틸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은 고화중 레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버텨주고요. 다시 서랍을 집어넣으실 때는 핸들 양쪽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서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공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앞에는 이렇게 통째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 길이 전체를 사용하는 긴 수납 공간이고, 여기다가 캠핑 하실 때 필요하신 긴 짐들 넣어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상판을 지출 필요 없이 이 뒤에 있는 문을 통해서도 짐을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뭐 그냥 원하시는 대로 짐 수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앞쪽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공간부터 보실 건데요. 여기가 바로 배터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배터리와 각종 전기 장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GSP의 6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5kW 순수정형 파인버터, 그리고 30A 한전 충전기와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절제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 들어간 거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게 전기 작업 되어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 충전이 가능하지만 배터리가 완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조 충전기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전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맨 앞쪽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작은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사모님들께서 여기다가 조리기구 같은 거를 넣어주시고 이 수전과 같이 사용을 하실 때 좀 편하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침상을 구성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다가 주방 도구를 넣거나 아니면 꼭 주방 도구가 아니어도 그냥 작은 짐들,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 앞쪽에다 넣어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맨 앞에 침상 확장판입니다. 침상 확장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서 침상을 확장할 수 있고요. 저희 캠핑 실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침상 확장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별도의 지지대 없이 아주 튼튼한 모습 보여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침상의 기본 길이는 1570mm, 그리고 침상을 확장했을 때 침상의 총 길이는 1860mm입니다. 다시 침상 확장판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여기를 손으로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침상 확장판이 접힙니다. 다음으로 2열 싱크대 보시겠습니다. 2열 싱크대에는 이렇게 50L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밖에서 열 때는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안쪽에서 열 때는 이런 식으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하얀색 문으로 덮여 있는 공간이 냉동칸입니다. 쉽게 상하는 음식들 넣어두시면 되겠죠. 냉장고 옆에는 이렇게 서랍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서랍은 이제 양념통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양념통 서랍함입니다. 이 남는 공간을 양념통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실용성을 높인 점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20L짜리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를 켜신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수납함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수납함이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문으로 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 덮개로 덮여 있고요. 덮개를 드러내게 되면은 각도 조절 수전과 사각 싱크볼이 나오게 됩니다. 물펌프를 켜볼게요. 물펌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배전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스위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있으니까 한번 틀어볼게요. 날이 더워서요. 맨 처음에 틀었던 물이 뜨겁습니다. 이게 온수를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물을 한번 한 1초 정도 빼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시원한 물이 나와요. 물 아주 좋고요. 이렇게 물을 빼실 때는 밑에 있는 이 배수구 뚜껑을 열어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외부 샤워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샤워기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 원터치 커넥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외부 샤워기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청수통과 오수통이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연결하고 분리하는 게 가능하고요.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수통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둘 다 20L 물탱크고 이렇게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흔들릴 걱정은 없습니다. 외부 샤워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 샤워기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신발장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신발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니면 다른 짐을 수납할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12V 시거포트와 220V 컨센트 2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물펌프가 켜져 있는데요. 꺼주신 상태에서 커넥터에다가 그대로 딸깍 해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물펌프를 켜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아주 멀리 나갑니다. 이 샤워기 헤드에서 물을 계속 쓰고 싶다, 이렇게 꾹 누르기가 싫다 하시면은 반대로 꺾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손에 대지 않고도 물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펌프를 꼭 꺼주시고요. 여기서 샤워기에서 안에 있는 물을 빼주신 다음에 그리고 분리를 해주셔야 물이 최대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 안에도 물이 있거든요. 샤워기 헤드를 눌러서 안에 있는 물을 빼주시면 이렇게 호스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희 2열 싱크대가 슬라이딩 되는 거는 이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슬라이딩이 편하고 튼튼하다는 거는 저희가 제작 영상을 통해서도 뭐 다른 캠핑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 의견이었어요. 뭐 손으로 누르기도 쉽고 발로 누르기도 쉬운 건 맞긴 한데 페달 면적이 조금 좁았었습니다. 약간 정말 무심하게 이렇게 툭 누르고 슬라이딩 하기에는 약간 조금 요 면적을 좀 맞춰서 눌러야 되는 약간 그런 점이 있었어요.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었지만 개선이 되면 좋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좀 더 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발로 그냥 무심하게 누르기에도 좋고 손으로 누르기에도 좋게끔 제작을 했고요. 혹시나 이게 스틸로 제작이 되거든요. 요 옆에가 뾰족 튀어나오면은 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라운드 처리까지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이 라운드 처리 하자고 한 것도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다 보니까 좀 연식이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에 들어간 레일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식 레일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얘는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힘든 수준이 아닙니다. 슬라이딩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가 한 2년 전에 나가던 레일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바닥이죠. 아연도금 철판, 녹슬지 않는 철판을 이렇게 깔고 작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재까지 고급스럽게 딱 깔아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천장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지색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천장 엠보싱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있죠. 그래서 이 썬루프 커버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LED 터치형 원형 실내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되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이 됩니다. 이 등은 이 뒤쪽에도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은 2열과 3열, 트렁크, 그리고 1열과 캠핑 공간을 분리해주는 큰 커튼까지 있습니다. 모두 암막 커튼이고 리무진 커튼이기 때문에 빛 차단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D 트렁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등이고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꺼나 켤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면서 조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손잡이 있습니다. 와, 이거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트렁크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위쪽을 잡아당기시게 되면은 열리는 스위치고요. 그리고 이 밑쪽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실내에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닫으실 때는 이 손잡이의 밑쪽을 잡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실내에서 여실 때는 위쪽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신 다음에 트렁크 밀어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에 모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기장 하나만 단순하게 사용하는 옵션이었다면, 이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창과 같이 사용을 해서 겨울철에는 우레탄 창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MD용의 무시동 히터 들어갔고요. 본체는 운전석 위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송풍구는 2열 도어 스텝 쪽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시동 히터의 베일과는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야만 하는 이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밑쪽으로 빠지게 하면은 이 베일가스가 이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시트입니다. 1열에는 이렇게 베이지색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좀 투톤 색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톤 베이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충분히 주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타공된 이런 시트를 사용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에어컨과 함께 거의 필수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커튼식 모기장입니다. 이제 굉장히 저희가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더니 아주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커튼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정말 일반 커튼처럼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가운데 지퍼 있죠? 이 지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지퍼 올려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벨크로로 딱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자석 있거든요. 자석을 딱 붙여주시면 출입문 커튼식 모기장이 쳐지게 됩니다. 이 모기장의 장점은 일단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정 손잡이 같은 거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기장을 치신 상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슬라이딩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쳐놓고 문을 닫게 되면은 이제 다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커튼식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심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은 이 출입을 할 때마다 모기장을 이렇게 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지퍼가 있었죠, 아까.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상태에서 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기장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실 때에만 요 위에 있는 지퍼를 내려서 아까 보셨던 이 커튼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리아 캠핑카의 비중이 많아진 지금 스타렉스 캠핑카가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캠핑하시래라는 채널을 처음 개설할 때도 스타렉스로 계속 이 캠핑카 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보면은 괜히 반갑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나만의 캠핑카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저희 캠핑하실에 한번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옵션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 캠핑하실가 판매 중인 스타렉스 캠핑카도 있습니다. 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고 저희 캠핑하실에 거의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성비 있게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판매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캠핑카 한번 보신 다음에 약간 내 마음에 든다, 좀 구매해 가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이제 사인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